발견하고 그 이야기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겹겹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팩트와 무관하게 우리는 정말 이야기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간에 수많은 이야기의 입자들이 떠다니고 있고 우리의 몸속에 이야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심지 같은 것이 하나씩 있는데 자기와 딱 맞는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게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면서 마치 철가루처럼 이렇게 떠다니던 이야기를 끌어모아서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이야기의 오라를 만든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딱 맞는 이야기, 또 자기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옛말에 평안감사도 저지르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을 때는 밖에서 찾지 마시고 내 내면에서 깊이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 저희가 수많은 선택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인과의 법칙을 따르듯이 우리가 수많은 시공간을 통과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의 조각들과 또 간절히 바랬던 그 바람의 씨앗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단단한 뿌리가 되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무익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조차도 어떤 순간이 되면은 절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그게 나의 이야기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정말 중요한 그런 나의 단단한 뿌리가 형성되는 근기가 형성되는 시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코칭 수업을 받으면서 그 미래의 나를 만나는 퓨처 셀프 만나기 명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10분 동안 눈을 감고 10년 뒤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였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떠올리는 거였는데 뜬금없이 제가 떠올렸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테드 스피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지난 연말에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이 TEDx 합정의 운영자인 혜린 씨가 저한테 이 연사를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았을 때 5년 전의 기억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서는 게 정말 좀 부담스럽고 쑥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뿌린 씨앗을 거둬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퓨처 셀프 만나는 명상을 한번 이 자리에서 같이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나눠드린 종이, 긴 종이 쪽지 하나씩 갖고 계시죠? 펜이랑. 네. 그거를 다 준비하시고요. 다 준비가 되셨으면은 지금부터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시고요. 10년 뒤의 내 모습을 떠올려 주세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고요. 누가 뭐라든 떠올리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는 나만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요. 남보기에 근사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다 떠올리고 계시죠?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눈을 뜨세요 라고 할 때까지 온전히 집중해 주세요. 잘 만나고 계시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셀 건데요. 열을 세는 순간에 여러분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미래의 나를 잘 만나셨나요? 그럼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쪽지에다가 성함과 연락처를 적으시고요. 내가 만난 그 장면을 간단하게 메모해 주세요. 지금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런 시간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쁜 와중이라도 하루에 1분이라도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좀 멍 때리는 시간, 그냥 나에게 집중하는 명상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적어주시고요. 이거를 다 적으셨으면 이 종이들을 옆으로 모아서 저한테 다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 가방에다가 넣을 거고요. 이 스피치가 끝날 무렵에 그 중에서 랜덤으로 3장의 쪽지를 뽑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씨앗을 발견하는 순간을 같이 경험하게 될 거고요. 저는 그 3분의 이야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요. 저희 출판사에서 10년 안에 그분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펴낼 수 있게 제가 편집자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재밌겠죠? 네. 그리고 이것과는 다른 아이디어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이분들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돌아가면서 스피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으신 것은 이따 이 스피치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꼭 모아주시고요. 제가 하는 일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리고 저는 서울 홍대 앞에서 봄바람이라는 스토리텔링 회사를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저와 저희 회사의 미션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이야기로 더불어 나답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슬로건은 이야기로 세상을 움직여라, Move by Story입니다. 저희는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스토리텔링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궁금하시죠? 저희는 이야기의 컨셉과 논리를 부여하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로 재구성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정교한 그런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이 저와 같은 스토리텔링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요. 어렵고 지루하고 또 복잡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고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로 재구성하는 일도 함께합니다. 저희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으로 가는 최단거리라는 것을 믿고 있고 가장 즐거운 여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이야기로 마음을 움직여서 소통을 시작하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발하는 스토리 두잉,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삶을 향유하는 스토리 플레이까지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이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토리텔링 회사가 주로 기업들과 일을 하는 B2B 회사라면 저희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야기나무 출판사입니다. 이야기나무 출판사는 이제 3년째 되었고 이제 단 10권의 책을 펴낼 아주 작은 출판사이지만 저희가 만드는 한 권 한 권의 책이 이 저자분들의 이야기나무, 오랫동안 정말 자랄 그런 이야기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한 권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했던 그 저자분들은 대개 다 데뷔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그게 돈이 되지 않고 뭔가 명예를 쫓지 않아도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그 일에 몰입해온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만들게 되니까 이게 이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열어주고 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보람이 있는 순간들을 갖게 되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답을 그분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카리스마 또는 존재감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 고전평론가 고민숙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한 사람의 카리스마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온전히 같이 있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쉬운 일 같잖아요. 그냥 마음만 같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뭐 일을 할 때는 놀러갈 생각하고, 집에 있을 땐 또 일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있을 땐 저 사람 생각하고, 여기 있을 땐 아 저기 가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함께 있을 때 카리스마가 생기는데, 우리는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보내는 시간이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고 자기만의 이야기에 몰입하는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있고, 세상의 평가와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는 품위가 있고 커다란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남보기에 근사한가 아닌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멀티플레이어의 시대라고 하고 다양한 관심을 갖고 또 오픈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깊은 우물, 또 자기만의 깊은 뿌리를 하나씩 갖는 것, 그게 내 이야기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스토리텔링 일을 하다 보면은 알맹이는 없는데 내 얘기를 좀 근사하게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줄 수 없냐라는 그런 요청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야기 씨앗이 없이 만들어진 이야기는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컨텐츠가 없이 겉만 던지르르 하다면 그 이야기는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로 받는 찬사는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저는 포장과 내용의 불일치, 또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그리고 특히 과대 포장에서 얻는 어떤 인지 구조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질 때는 겸손해야 하고, 또 내실을 가져야 하고, 겉포장이 내 내용보다 너무 화려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자기만의 이야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고, 모든 원형적인 이야기가 그렇듯이 통과 의례 같은 것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의 원동력은 두 가지라고 해요. 두려움 아니면 사랑. 그래서 무엇이 나의 진짜 이야기일까를 판단하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이 일을 하는지. 자, 이제 여러분의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걸 다 모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여러분의 그 소망이 담긴 이야기의 씨앗이 여기 왔어요. 제가 이 중에서 세 장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남윤희 씨, 어디 계세요? 남윤희 씨, 아, 네, 바로 앞에 계시는데요. 예쁘고 깔끔한 집에서 바닥은 휘고 나는 슬리퍼를 끌면서 너와 살고 있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책으로 만들까? 진짜 어려운데요? 네, 이거 좀 고민을 해보고 저랑 만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뽑았습니다. 최종현 씨. 아, 네. 군대에 있을 때 자주 해보았던 생각인데 10년 후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10년 후가 먼저 떠오릅니다.
산토리니 섬 같은 휴양지, 톰포트 선글라스 롤렉스 시계, 핑크빛 드레스 셔츠, 버뮤다 팬츠, 두꺼운 시가, 여유로운 모습, 행복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여성, 웃으면서 이야기를 받아주는 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네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네요. 이걸 어떻게 찍으러 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영민 씨, 네, 아주 너무너무 간단하게 적으셨는데요. 아이슬란드의 목장. 정말 어려운데요. 정말 이 관계를 어떻게 이 씨앗을 잘 키워서 이분들의 이야기 나무로 자라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고 이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면은 10년 뒤의 나를 상상해 보셨잖아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각자의 이야기 나무를 잘 키우면서 잘 살아보기로 해요. 네, 그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하루 3시간씩 10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억지 노력은 하지 마세요. 이거 다 받으셨죠? 노력금지. 그렇죠? 네, 노력금지 받으셨죠?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뭔가 되게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공부나 일을 그렇게 해봐라. 그런 말씀 다 들으셨죠? 네, 그 말씀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무조건 좋아서 했던 그 일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세요. 그러면 뭐라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